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9일 장마감과 뉴스, 간단한 의견 정도 20분 동안 얘기할까 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일어난 날이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초가 된 그래서 이승만을 하야하게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죠. 희생된 학생과 시민, 우리의 그 인생의 선배님들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0.95% 상승을 해줬고요.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이랑 금융투자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쭉 지속되던 매도세에서 그래도 그나마 매수를 조금 바뀐 그런 날이죠. 이게 추세로 바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장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올랐냐면 반도체주가 좋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이게 하락해서 이렇게 반등을 좀 줬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런 양봉이 나오면 반등을 줬었고, 하락을 하다가 이런 양봉이 나오면 반등을 줬었고, 하락을 하다가 이런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오늘도 반등세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반도체주 중심으로 올라줬죠. 네, 네, 반가운 일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는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어저께는 하락이라기보다는 0.1% 정도 떨어진 거니까 큰 하락은 아니고요. 그냥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오르면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미국 미선물도 오늘은 종일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종으로 가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5% 올랐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해 주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길게 보면 이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다. 지지나 저항을 좀 확실하게 느끼긴 하는데, 자,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 뚫고 올라가다가 또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지지를 받고 다시 이 윗 라인을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개인은 코스닥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나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죠. 오늘도 상승 종목 보면은 한일사료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거 근데 맨 처음 들었을 때 2,000원 언더에서 들었으니까 4배 정도 올랐네요. 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쌍방울, 광래미 이런 애들은 바닥권에서 이런 그 쌍용차 때문에 올랐죠. 이런 건 아예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지바이오가 또 농작물, 농업 관련주로 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큐라클, 황변병성,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올랐다는데, 글쎄요, 이거는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정도의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질래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지홀딩스 1월 말 요때 드렸던 게 그래도 이렇게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서 별로 안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올랐고 장중에 상한가를 짓고 6% 정도 떨어졌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말아버렸죠. 축하해 주세요. 저 이거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잡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또 농업 관련주로 대한제당 이런 애들이 좀 올라주긴 했네요. 이제 농업 관련주들이 이게 계속 끝까지 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를 만큼 올랐고 또 대장으로 먼저 갔던 애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후발로 가는 애들이 그만큼 따라가 줄 것이냐 아니면 순환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모를 거예요. 근데 주도하던 애들이라고 하면요. 현대사료 오늘도 좀 올랐죠. 그런데 장 막판에 공시가 나와서 시간에 올랐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료도 뭐 15,000원, 16,000원대 드렸는데 얘는 10배를 갔네요. 참 저는 없습니다. 예, 트레이딩 좀 하다가 다른 놈으로 옮겼었죠 저는 얘로. 근데 얘는 어저께 상한가 이후에 조정을 줬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농업 관련주들이 먼저 가는 애들은 뭐 거의 끝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뉴스 몇 개 볼게요. 자, 뉴스를 보기 전에 아침에 제가 제 지인들한테 삼성중공업을 진입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공시를 보면은 이런 공시가 떴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공사 수주, 팹동 마감 공사 그러면서 계약 금액이랑 뭐 매출액 대비 이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평택에 있는 공장에 팹동의 마감 공사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뭔가가 마감 공사가 들어간다. 팹동에 마감 공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뭐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은 됐겠지만 발주하는 물량들이 생기겠죠. 공장 다 졌으니까 발주해서 기계 들어오면 될 거 아닌가 배. 그런 영향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원익 IPS니 뭐니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올랐고 저도 관심 종목에서 PSK를 제시한 바가 있죠. PSK도 오늘 뭐 괜찮은 시세를 줬어요. 어땠을까? PSK도 오늘 한 6% 정도 올랐었고요. 오늘 시간에도 괜찮겠죠? 시간에 어땠을까? 시간에도 뭐 살짝 올라줬네요. 자,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외국인 연기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삼성전자의 수율이 많이 떨어진다. 4나노 자체도 수율이 많이 떨어져서 30%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대만 TSMC는 3나노가 한 60% 나온다. 수율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 초격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런 거는 뭐 있다고 치고요.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 공포에도 반도체 전자업계 역대급으로 투자 늘린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랑 이런 데에서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가 많이들 있죠. 자, 그런데 R&D 비용 뭐 14조 몇 조 이거 나중에 한번 기사를 찾아보세요. 몇 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 제가 현실적으로 좀 안 와닿는 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세를 안 무너뜨리고 잘 가고 있는 애들은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투자를 더 강화하고 M&A도 더 강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종목이 뭐죠?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죠. 지금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애들 시스템 반도체 쪽 애들이 시세들이 나쁘지가 않고요. 예를 들면 뭐 LX 세미콘 이런 애도 시스템 반도체 종목인데 나름대로 이런 식이죠. 쭉 올라와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다가 장기평을 지지하고 올라가다가 22평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 관심 종목이 아니지만 좋은 종목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좋은 모든 종목들을 다 언급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보게 되면 DBA텍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예. 쭉 올라줬는데 그 사이에 장기평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조정을 겪으면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다중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올라가다가 매물 소화하고 다시 다중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추천을 드린 그런 종목이죠. 그 외에도 뭐 네페스는 바닥권에서 아직 이런 바닥권에서 아직도 좋은 자리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랑도 관련이 있죠. 시세 주고 쌍봉 찍고 내려와서 장기평에 쌍바닥 잡고 올리고 다시 60평을 지지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장기평 위로 휙 올라오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죠. 장기평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장기평 밑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와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매물 소화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종목 중에 PSK, 이거 얘기했었나요? 그 다음에 뭐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장기 평 위로 올라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DI도 있고요. DI도 여기 장기 평에서 쭉 올라왔죠. 예, 장기평을 이렇게 돌파한다는 거는 우리들 뭐 십시일반 개미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너 3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돈 모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덩치가 아니죠.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크게 돌파해서 이렇게 크게 내는 건 세력들의 어떤 주포들의 어떤 뭐가 없으면은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온다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장비주들이나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애들 오히려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추적하고 있는 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랑 그다음에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뉴스 몇 개 볼게요.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장이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은 1, 2년간 이어질 것.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요런데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린스펀 악몽 재현 매파 블러드는 금리를 0.75%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 0.75%래요. 0.5%는 양반이었던 거죠. 자, 뭐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0.7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대장매죠. 이 사람이 제임스 블러드가 대장매입니다. 매파 중에서도 왕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늘 말씀드렸듯 어떤 지표가 나오고 금리 인상할 시기에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내리고 있으면은 달래는 액션이 나오고 위에 있으면은 때리는 액션이 나오고 그래서 뭐 뒤에 또 뉴스들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요즘 거리두기 해제한다는데 왜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안 오를까? 해외여행주, 항공주, 여행사들이 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까? 근데 이런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PCR 3회 비용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했는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3회 100만 원, 33만 원이냐? 읽어보면은 뭐 부부가 어딜 가는데 뭐가 있고 그래서 비용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가는데 부부가 또 애까지 같이 간다. 3인 가족, 4인 가족이 간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외여행 가는 경비랑 비슷하게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미국, 괌, 하와이, 사이판,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선 백신 접종 증명서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영국, 몽골,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캐나다, 호주 등은 자가 격리 면제는 물론 입국 시 PCR 검사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곧 PCR 검사나 이런 게 풀릴 것 같긴 하죠. 자, 이런 기사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기사로 인해서 안 간다면 이게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죠. 좋은 뉴스가 나와서 와 좋다 했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죠. 좋은 뉴스가 있으면 올라와서 못 사. 나쁜 뉴스가 있으면 무서워서 못 사. 그럼 주식은 언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거에 맞는 종목들을 보면서 차트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회사의 상황은 분석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음봉일 때 장기평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나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를 정하라는 얘기죠.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무슨 뭐가 어떻고 뭐가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욕만 해요. 그 사람은 생활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기사를 읽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슨 투사처럼 뭐가 어떻고 그런 사람 치고 잘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 침체 공부에도 반도체 이거 아까 봤던 기사죠. 그리고 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요건 뭐죠? 원자재가 친구야 나랑 만나서 원자재가 인상 여파로 건설 톱10 상장업체 1분기 이익 10% 마이너스.
이거는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건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뭘 좀 하려고 했더니 뭘 짓는데 돈이 2배가씩 들어가서 저는 약간 계획을 뒤로 미뤘다, 생각할 약간 뒤로 미뤘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다음 차기 정부의 정책이 있으니 어떻게 지지를 하고, 그러면 이걸 내가 갖고 있다면 이걸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 것인가, 아니면 밑에서 잡고 바닥을 잡는 걸로 봤을 때 추매를 대응할 것인가, 바닥을 톡 찍을 때 추매를 할 것인가, 주가가 내려와서 횡보를 할 때 추매를 할 것인가, 이런 거 또 작전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옥수수값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 근접, 에그플레이션 본격화.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들이 이 뉴스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개미들이 이거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개미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에그플레이션 농업 같은 경우에는 쭉 길게 가는 이슈이긴 해요. 그런데 주가가 어디 쭉 길게 가기만 하던가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파동을 하는 거죠. 많이 오르는 애들에 따라 붙지 마시고요. 걔네들이 조정을 줘서, 예를 들면 21선까지 조정을 준다던가, 아니면 60일까지 조정을 준다던가, 그런 조정 의미 있는 그 라인 때 혹은 이전에 고점이라던가 이런 데서 잘 지지를 해 주느냐를 보고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주가가 일직선으로 쭉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많이 오른 놈에 베팅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기사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물리면요, 답도 없어요. 이거 몇 년 걸려요. 네. 내가 트레이딩을 잘한다, 그러면 가도 되는데, 내가 직장에서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많이 온라인 애를 들어간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직장인은 이렇게 잡아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점에서 충분히 가격을 준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많이 못 가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한 종목들이 못 가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조금 손실인 종목도 있어요. 물론 100%다 오르면 어떡해요. 그런데 10배 간 종목도 있고요. 4배 간 종목도 있고요. 2배, 3배 간 종목들 허다해요. 그리고 30%, 40% 간 종목들 되게 많고요. 그렇죠? 많이 쭉 봐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잡으면요, 그만큼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결국은 평단가 싸움이고요. 미리 파악을 해서 들어가면요, 그 뒤에 폭풍처럼 오는 시세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런 종목도 보지만, 풀렸을 때 대비를 해서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석유가 갖고 곡물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니켈이 갖고 구리가 갖고 뭐가 갖고 이런 원자재들이 순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안 갔던 올랐다가 조정인 종목들을 보는 게 답인 거예요. 지금 식료품을, 농업주를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식료품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볼만하죠. 왜냐하면 그도 전에 못 갔었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다른 애들 1등들이 간 다음에 걔네들이 쉴 때 그 다음 후발주들이 가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요. 절대 많이 오른 걸 따라 붙지 마시고요. 제가 가이드 드리는 것만 하셔도 괜찮잖아요. 아직 매수가 있는 영역에 있는 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 인플레 우려 정점 지났다. S&P 500 지수 연말까지 상승 전망. 무슨 말은 못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올라 있는데 좋은 기사가 나오면 내리는 원인이 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경기 좋아. 금리 인상 빡빡 해도 돼. 빅스텝 살벌하게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주가가 막 고생을 하고 있으면, 야, 우리 믿어. 그리고 요번에 0.75 안 할게. 0.25나 0.5 할게.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파동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파생 집단이나 금융 세력들이 이용을 해서 또 만기일 이런 거 이용을 해서 걔네들이 절묘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다 어떻게 따라할 수 없다. 따라잡을 수 없다. 고로 밑에서 기다렸다가 종을 잡아서 올라갔을 때 팔자. 58, 내사, 내리면 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 같은데, 맨날 똑같은 거 들어도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맨날 똑같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파이팅 합시다.